차려입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자켓인데 이게 지금 녹색 옷을 이 크로마키하고 겹쳐서 이렇게 돼 이렇게. 잠깐만 이상하잖아. 듀란 방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땀나네. 큰일 났다. 목만 대롱대롱이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 이거. 오늘의 메인 주제 카카오 아저씨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왜 카카오 얘기를 하냐? 갑자기 뜬금없이. 믿거나 말거나 카카오가 3분기 2019년이죠. 지난 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했다. 카톡 비즈니스가 50% 성장해서 와일이 존나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뭐 500억이 넘고 매출도 뭐 7천억이 넘고 하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IR 자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랫폼과 컨텐츠가 둘 다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카카오가 기왕짝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를 아시냐? 카카오 하면은 이걸로 유명해요. 딱 보면은 뭘로 유명하겠습니까? 카카오 주가입니다. 야, 가나보다 하다가 아닌가? 가나보다 하다가 아닌가? 가나보다 이게 가나보다 주식이야. 항상 뭔가 가나보다 하다가 잠깐만 또 한 번 시도하는 거죠.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있습니다. 자, 인생 3번 아니었어요. 4차 시도라고 4차 시다. 자, 진짜 갈 것인가? 항상 오는 그 비슷한 지점에 왔습니다. 과연 저렇게 두드리는데, 자, 이거 두드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거 생각나죠? 저희가 카카오가 왜 저러냐? 이거에 영향이 있죠. 하이프 사이클. 처음에 뭔가 혁신적인 걸 뭘 해. 카카오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뭘 하나를 해 그러면 오! 근데 돈 얼마 벌었어? 번 게 없네. 뭘 해? 오! 얼마 벌었어? 이거 반복했거든. 이제 이러다가 정말 이걸로 가냐? 아니야. 우리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우리도 돈이라는 거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일로 갈 것인가라는 물음표에 서 있는 거죠. 항상 이거였는데. 자, 카카오가 돈을 그렇게 못 벌었냐? 물론 그렇게 못 벌진 않았어요. 한 분기에 뭐 270억, 540억, 120억, 400억 뭐 이렇게 버니까 200억 버니까 못 번 건 아닌데 문제는 단기 순이익률도 내려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카카오 정도의 크기니까 엄청난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저 정도 대기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한 분기 얼마 벌어요? 2천억을 벌어. 좀 줄은 게 1200억이고 아까 카카오 한 분기 얼마 벌었어요? 200억, 500억. 네이버의 5분의 1이야. NC소프트 대표적인 또 뭐 IT 기업이라고 하면 뭐해도 게임 기업 NC도 1000억을 벌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질러주셔. 한 분기입니다. 1년 아니에요. 1년은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1000억 이상을 벌어. 여러분들이 지르시는 돈만 해도 그 정도를 질러요. 여기다 비교를 하면은 카카오가 캐시카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버는 돈이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로엔이라는 어떤 캐시카우가 있어서 다행이지 로엔을 옛날에 뭐 얼마였냐 1조 몇천억이었지 그때 안 샀으면은 캐시카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어. 로엔이 해주는데도 저런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얘는 카카오를 보시면 일단 뭐를 많이 해요. 뭐를 많이 해. 2010년 카카오톡, 뭐 카카오 기프트 좋아 여기까지는 12년에 카카오 게임 나오고 카카오 프렌즈가 또 12년에 나오고 카카오 페이지가 13년 카카오 페이가 14년 다음하고 합병을 한다면 카카오 티 택시가 15년 메이커스가 16년 드라이버가 16년 카카오 뱅크가 17년 중간에 로엔드 인수하고 피코마라 그래서 재팬에 가서 또 뭐 웹페이지 만들고 웹툰 만들고 여기 로엔하고 합병하고 카카오 M 설립하고 뒤에 아직 안 나왔지만은 카카오 커머스도 만들고 카카오 브레인도 만들고 온갖 거를 매년 만들어요. 이거 읽다가 지쳐. 이게 왜 읽다가 지치냐면은 카카오는 함부로 기업 분석하기가 어려운 회사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계열사가 웬만한 대기업 뭐 뺨칩니다. 계열사가 88개. 게다가 이 계열사가 다 연계된 계열사도 또 아니야. 또 어떤 건 AI하고 어떤 건 커머스하고 어떤 건 웹툰하고 어떤 건 광고하고 어떤 건 게임하고 어떤 건 뱅크하고 어떤 건 페이하고 복잡 그 자체. 어떻게 됐건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때는 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부 자회사 대표적인 게 카카오 프렌즈도 카카오 IX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촌이나 어디 가서 카카오 프렌즈 샵 있죠? 자회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커머스 2018년 12월에 사업 분리돼서 나왔어요. 카카오뱅크 당연히 지금 뭐 IPO 한다 그러죠. 카카오페이 당연히 나와 있고요.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M, 카카오 재팬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카카오 지분율이 있고 파트너십이 있어요. 한 60% 정도 들고 있고 파트너를 다 끼고 있어요. 이게 엔터파이낸셜, 뭐 텐센트, 넷마블 대부분 이렇게 다 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카카오의 자회사들을 잘 보시면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재팬 다 있는데 요 빨간색 네모는 전부 다 뭐를 하려고 한다? 상장을 하려고 하죠. 이게 다 안에서 카카오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가 모두 다 상장을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지를 따로따로 볼 날이 멀지 않았어요. 카카오재팬까지 전부 다 상장할 덩치냐고 제가 덩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쭉 보시면 뭐 카카오뱅크 IPO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심지어 IPO 시도했다가 잘 안되니까 이번엔 달빛 조각사가 좀 잘 나가니까 그것 하고 당연히 IPO 시동 걸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실적 나쁘지 않죠. 쭉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지 제가 예전에 네이버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네이버가 생각보다 웹툰이 엄청나게 잘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페이지가 대표적인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냐? 약하게 보면 1.5조, 높게 보면 4조까지 IPO를 예상합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지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품귀 현상이 벌어요. 카카오페이지 매출이 2018년 2200억을 넘고 2019년에는 드디어 하루 매출이 10억이 넘어요. 하루 매출이 10억이 넘어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루 매출이 10억이 넘어갔다는 거는 이제 웬만한 음악 그런 뭐 IP를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컨텐츠 기업보다 이게 3600억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1년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웹툰과 웹소설만으로 1년에 4천억을 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폭발하고 있죠. 요 담당하시는 요 사업부 대표시겠죠. 담당하시는 분이 뭐 1거래 10억 원이 드디어 달성했는데 쭉쭉 보니까 음원 시장을 넘어설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냐면은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네이버 웹툰도 똑같죠. 동남아시아나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웹툰 시장을 열고 있잖아. 이쪽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원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넘어설 수 있다.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지가 어떻게 되고 싶으십니까? 상장할 준비하는 거니까 어떤 회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국의 넘버원 지적 IP 하우스, 컨텐츠 제작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의 넘버원 컨텐츠 보유 회사가 되고 싶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글로벌까지 뭐 간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IP 컴퍼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얘네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컨텐츠 장사 못한다 그랬는데 100배 뛰게 한 수익 모델이 있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성격 급함을 건드린 기다리면 무료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보다가 1화, 2화까지만 무료 보기고 3화부터 유료 써있고 가로 열고 뭐 일주일 뒤에 열어줄게요. 그러면 에라이씨 하고 가서 보죠. 그래서 역시 형과 나는 못 기다린다. 우리들의 성격을 너무 잘 파악했어. 야, 이거 기다리면 뭘 기다려. 이제 1화, 2화까지 보여준 다음에 3화부터 일주일 뒤에 열리고 뭐 4화 뭐 일주일 뒤에 열리고 이러면 승질 답답해서 한 방에 보는 거죠. 맛보기만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질렀네. 매달 100억 원 넘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면 무료는 전체 매출을 좌우하는 핵심 수익 모델이다. 너와 나는 못 기다리더라. 이거 잘 파악했죠. 한국인들은 잘 안 기다리더라. 못 기다리더라. 지르시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웹툰이 굉장히 커지면서 뭐 한류의 주인공이다. 뭐 트래픽 확보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대표적인 카카오 페이지 하나 보여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80몇 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봅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1위가 얘로 바뀌었어요. 쓰시죠 여러분들도. 이모티콘 카카오 프렌즈가 2017년에 21%였는데 2018년에는 무려 32%, 15년에는 뽀로로, 16년에는 짱구, 17년부터 카카오 프렌즈. 지금은 더 올라왔어. 7위, 3위, 1위. 저게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뭐 이러듯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심지어 저 회사를 또 자회사로 있어요. 분사가 돼 있어요. 카카오 IX. 연간 누적 매출액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써주셔서 1000억이랍니다. 뭐 신발도 카카오 붙은 거 사고 잠옷도 카카오 모시기 붙은 거 사고 카카오 프렌즈가 뭐 선물하기 뭐 이런 거라니까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이거 하나가 전년 대비 40%가 성장했어.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디즈니의 뭐 그런 캐릭터들, 백설공주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게 생긴, 구피가 될 수도 있겠어, 도널드 덕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자, 이거 이제 가장 몇 가지 부가적인 사업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카카오가 저렇게 수익이 가장 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딴 데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보여드리죠. 카카오가 올해 실적이 사실 갑자기 좋아진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 카카오톡에 아주 크진 않아요. 아직은 비중이 작지만 비즈보드를 중심으로 한 수익 확대와 유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했다. 여기 플랫폼 부분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이게 가장 올해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이 플랫폼 매출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핵심이었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있었습니다. 너와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들어온 카카오톡 비즈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보시면 어느 순간에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여기 뭐가 생겼네? 아, 이게 옛날에 없었어? 저는 유심히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게 뭐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없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야, 이게 어느 순간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 비즈보드라 그러는데 이게 나름 대박이 나요. 저게 왜 대박이 났냐?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나왔지만 모바일 광고비가 2017년에 PC 광고비를 넘습니다. 모바일 광고액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광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 거기 있는 광고야 얼마나 단가가 비싸겠어요. 엄청 잘 되는 거죠. 게다가 국내 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 시장은 4조 원이 넘어선 규모에도 아직도 성장이 굉장히 크게 되는, 광고는 아직도 핫한 곳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드디어 광고에서 굉장히 돈을 벌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 대표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사실 캐시카우라고 하는 게 멜론 정도였는데, 음원시장 같은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게 카카오톡 비즈, 포털비즈가 광고로 뭔가 성공적인 안착을 하면서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드디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어떻게 됐건 카카오가 여기다 붙여서 성공적인 안착을 했어요. 그럼 물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카카오 페이지에 어떤 채팅 목록 같은데 광고를 띄우거나 카카오 페이지에 광고를 성공적으로 띄우는데 성공을 하면은 이걸로 진입을 해서 뭔가 들어와서 우리 뒤에 있는 뭐 많은 게 달려있죠. 카카오 요즘 보면 엄청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서 액션까지, 뭔가 사거나 예약하거나 가입하는 것까지 우리의 앞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캐시카우가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다. 그럼 카카오 전략은 뭐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분사합니다. IPO. 요게 왠지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따로 떼서 카카오 커머스라는 걸로 분사합니다. 저 광고 시장이 나름 캐시카우가 되고 카카오 커머스가 분사되면서 이커머스엔 사실상 폭풍전야라는 말이 나오죠. 카카오가 힘을 가장 많이 실어주는 사업군이 현재로서는, 물론 많은 게 있지만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카카오 IX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쇼핑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누가 잘 되는 걸 봤어요? 이거 봤죠.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이 잘 되니까 네이버 쇼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페이도 잘 되고, 네이버가 뭐 금융 쪽까지 손을 뻗칠 수 있다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 카카오도 쇼핑이 가장 무게를 실으면서 독립해요. 카카오 커머스. 왜? 커머스가 잘 돼야 쇼핑이 잘 돼. 페이도 잘 돼. 카카오 페이가 커지고 거기다 광고도 붙일 수 있고 거기다 컨텐츠도 붙일 수 있고 이게 금융까지 갈 수 있다. 밀어붙이는 거죠 또. 그러면서 원래는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카카오 커머스가 무슨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었냐면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이거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코리아 센터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실 테고, 몰텔이라 그러면 아시죠? 몰텔까지 인수하면서 한 방에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라오려고 이걸 살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거 직구 사이트예요. 전자상거래 통합 솔루션 직구 사이트인데, 이거를 사서 한 방에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좀 가격이 안 맞다고 뭐 노조도 뭐 좀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로는 이제 인수 계획이 없어서 인수 실패하긴 했는데, 어쨌건 엄청나게 힘을 실어놓은 거는 확실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도 저같이 둔감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줄줄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이관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판을 키우고 있어요. 미디어 커머스라 그러죠. 카카오까지 여기 들어가면서 미디어 커머스 판을 키우면서, 요즘에 카카오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광고 아니에요. 카카오 커머스로 되면서 얘네도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 2명이 들어가서 누르면 공동 구매가 가능하다. 옛날 커머스가 많이 보여줬던 거죠. 심지어 너희들이 사실상 홈쇼핑을 카카오톡에서 해요. 톡딜이라고 2명이 누르면 가격 싸게 사주는 거 있습니다. 2명 이상이. 어떤 거는 얘 5만원짜리인데 2명 이상이 동시에 살래? 뭐 그러면 뭐 45,000원 해주고 뭐 깎아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것도 해요.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라이브로 할 수 있어요. 저도 홈쇼핑을 킬 수 있습니다. 슈카 쇼핑을 킬 수 있어. 내가 여기서 그 톡딜 라이브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은 여기서 팔면은 나한테 뭐가 들어오겠지? 슈카 쇼핑 물론 아무도 안 사겠지만 새우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줄줄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이걸 봤죠. 거래액 10조가 되면서 진격의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2인자로 올라섰거든요. 조금 있으면 1인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 11번가 이미 제쳤고, 앞에 있는 이제 G마켓 가지고 있는 그쪽 그룹하고만 있는데, 사실상 2인자로 올랐으면서 네이버 페이가 엄청나게 뜨고 있죠. 쇼핑까지 뜨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네이버의 등록장 사업자만 26만 명을 넘고, 지금 10대에서 30대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네이버 쇼핑으로 되면서 이쪽에서 창업 공간이 굉장히 성공하면서 네이버가 다시 뜨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뭐냐면은, 하나는 뉴스 컨텐츠, 이건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쇼핑과 엠페이. 지금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화면 자체가 뉴스 컨텐츠와 쇼핑과 엠페이로 아예 나뉘었어요.
이거와 이거를 아예 중점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개편이 드디어 뉴스 중심의 검색 정보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가고 쇼핑 쪽에, 커머스 쪽에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거죠.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쟤네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저렇게 크고 카카오도 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쇼핑으로 들어가고 광고까지 하면서 페이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뱅크까지 쭉 가면서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은 거의 폭풍 전야죠. 가뜩이나 뭐 쿠팡 이런 애들이 와서 걔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건 뭐 네이버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제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와도 싸워야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마트나 롯데 같은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은 안 그래도 여기다 돈을 쏟아붓겠다고 2023년까지 뭐 국내에 뭐 1조 원을 투자해서 온라인 기업 1위가 되겠다 신세계, 롯데는 뭐 향후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매출 20조 원 돼서 역시 1위가 되겠다라고 뛰어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같이 뛰어들면서 사실상 이쪽은 뭐 거의 혼돈의 도가니탕,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팍 터지게 싸우는 곳이 아닌가. 이거 적다가 힘들어서 못 적겠는데 네이버 뛰어들었죠. 이커머스, 카카오톡 지금 뭐 여기 가장 무게중심을 준다. 이건 뛰어든 정도가 아니지. 이미 2위고 신세계, 롯데는 뭐 해보려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오픈마켓들 뭐 G마켓, 옥션 같은 데도 있고 쿠팡, UF가 얘네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했는데 옆에 이런 애들이 난리 난 거죠. 게다가 미디어 커머스 한다는 분들도 요즘 뭐 블랭크 뭐 상장한다 그러고 미디어 커머스도 우리도 하면 안 될까요? 뿌 하면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진짜 이게 아주 큰 변화가 있고 누군가 크게 M&A나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가장 태풍의 가운데죠. 태풍 핵심이죠. 자, 게다가 카카오가 요 연초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분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 너희 왜 이렇게 돈 못 버니? 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올해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제 실험이 완료되고 지금 실험하셨던 건가? 여민수 동경 대표님인데 실험이 완료되고 무슨 실험을 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험이 완료됐답니다. 실험이 완료이 되고 드디어 돈을 벌겠다. 시장에 나갈 준비가 갖춰요. 신규 광고 모델은 뭘 실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카오톡에 붙여갖고 돈을 벌겠다. 20% 이상 광고 매출 성장에 돈을 벌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리다가 다 그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이런 걸 만들고 광고, 쇼핑, 페이, 금융, 뱅크, 뭐 HTS, 웹툰, 뭐 카카오 M, 뭐 드라마 제작사 만들고 카카오 모빌리티 모여서 80만 개니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얘네들이 보면 맨날 꿈만 꾸다가 이거 꿈 아니야, 꿈 아니야, 꿈 아니야, 꿈 아니야, 꿈을 했었거든요. 과연 정말 돈 벌 준비가 됐을까? 돈 벌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는 거거든. 네이버도 비슷해요. 사실은 야후 재팬하고 통합이익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 자, 물론 카카오가 이렇게 밀고 가는 데는 앞에 먼저 간 선생님이 계십니다. 벤치마크 할 대상이 있어요. 그건 다 아시겠지만 텐센트가 먼저 보여준 수익 모델이 있어요.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은 교재죠, 교재. 텐센트가 98년도에 설립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중국 기업이죠. QQ 메신저, 중국의 카카오톡이죠. QQ 메신저와 QQ 메신저에 달려있는 게임, 카카오 게임즈에 대칭된다고 보면 되는데 게임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상 메신저와 게임으로 중국 시장을 꽉 잡는데 그게 성장기입니다. 04년에서 11년도 여기까지 메신저와 게임 업체였는데 주가가 이 정도였어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때도 메신저와 게임에서는 꽉 잡고 있었거든. 중국을 꽉 잡고 있고 심지어 텐센트는 게임이라는 캐시카우가 있었어. 지금도 캐시카우입니다. 엄청난 캐시카우인데 카카오는 이게 없죠. 지금 이제 뭐 쇼핑이나 광고로 뭐 로엔이 있긴 한데 좀 약하죠.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물론 이것도 스케일이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있긴 하지만 좀 약했는데 문제는 2011년부터 텐센트가 폭발을 합니다. 이게 왜 폭발을 했는지 아셔야 되는데 2011년 무렵에 여기 들어갈 때 텐센트가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죠. 무슨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메신저와 게임 업체였는데 이거를 넘어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 조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들 QQ 메신저와 붙일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를 개방적으로 조성하겠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들을 투자를 해서 붙여주던가 우리에 있는 거를 나눠서 붙여주던가 하여튼 기존의 메신저하고 뭔가 융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해요. 이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에 텐센트와 여기에 텐센트는 갈리는데 앞에는 메신저와 게임 업체였다면은 뒤에는 사실상 투자 업체가 돼요. 마구마구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11년도 텐센트가 경영 전략을 수정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1차적으로 뭐 8천억 규모의 뭐 산업 유닛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를 조성하면서 18년도까지 엔젤 투자와 A라운드 창업 초기 투자를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얘네가 여기서 대박이 나요. 얼마나 대박이 났냐? 자기들 물론 QQ 메신저라는 막강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붙이면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 21개가 유니콘이 됐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 중에 21개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 됐어. 지금도 투자해서요. 18년에 무려 161건 15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태계를 오픈 생태계로 바꾸고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완전히 대박이 나면서 텐센트 주가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쭉쭉쭉 올라가는 소비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뭐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소비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투자하고 상장하고 뭐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카카오가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전부 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와 관련된 B2C죠. 소비와 관련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2B가 거의 없죠. 물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번 성공을 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내려가니까 요즘에는 조금 바꿨어요. 요즘에는 산업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전환기에는 뭐를 봤어요? 미국 기업들을 봤거든. 미국 기업들은 물론 B2C도 있긴 한데 걔네들이 앞에 가 있는 MS나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B2C만 하는 게 아니라 B2B도 하더라. 그러니까 덩치가 더 커졌더라. 우리는 이미 덩치가 여기까지만 와도 세계 10위권의 대기업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소비 인터넷만으로 안 되고 산업 인터넷, B2B로 투자 전략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쪽을 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같은 거. 서버 뭐 시장 뭐 이런 걸 밀면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안 난 얘기니까 이건 텐센트 얘기고 우리나라 카카오는 누가 보더라도 뭐 이쪽으로 뭐 할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고 이거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소비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자, 그러면은 텐센트가 그런 조성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를 했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텐센트가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중국 스트리밍 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70%가 넘죠. 이게 중국 스트리밍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 2016년에 텐센트가 샀어요. 그 다음에 자기 QQ 메신저 갖다 붙이니까 사실상 중국 음악 시장의 지배자가 됐어요. 여기 있네. 중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78%. 2천만 곡 이상의 음원을 하고 거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상장도 돼 있습니다. 써있죠 여기 뒤에. 2018년 12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누구랑 전략이 똑같죠. 이거 텐센트 뮤직 보면 뭐 생각나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로엔이 생각나죠. 로엔 투자도 사실상 영향을 받았겠죠. 뭐 멜론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국 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만큼이 텐센트. 사실상 가져갔죠. 텐센트의 매출 구성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게임이 캐시카우예요. 게임에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캐시카우가 옛날에 2015년 16년에까지 쭉 유지가 되는데 아직도 캐시카우긴 한데 신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이쪽이 굉장히 늘었죠. 이제는 이쪽이 최대입니다. 둘이 합치면 45%예요. 광고와 신사업 쪽이 최대고 게임이 2등으로 밀려났어요. 텐센트의 매출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얘네가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자기네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메신저에 붙이거나 소비 생태계를,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투자한 회사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아니면 위챗페이죠. 그 다음에 드라마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라고 얘네 뭐 유튜브 비슷한 거 있어요. 중국에 지금 26%. 알리바바하고 사실상 싸우고 있다고 보면 돼. 텐센트 게임 당연히 있죠. 텐센트 만화 당연히 있죠. 텐센트 픽처스 당연히 있죠. 텐센트 e스포츠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갖다 붙이는 게 똑같죠. 게임, 뭐 만화, 뭐 웹툰, 영화, 드라마, e스포츠는 없구나. 아까 e스포츠 있나? 갖다 붙이고 있어. 게다가 애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장담했던 거는 그렇게 소비 인터넷 생태계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물론 증가율은 내리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소득 규모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올라갈 거고 자기들이 대박이 날 거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실제로 대박이 났죠.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카카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텐센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쭉쭉 늘리고 있는데 뭐 카카오가 이거를 아마 거의 그대로까지 아니고 전략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텐센트가 중국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왜냐하면은 중국인의 모든 것이라고 중국인의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생활. 자기들이 소비하고 놀고 엔터테인하는 거에는 텐센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대표적인 게 위챗페이입니다. 여기 있죠. 계산할 때도 위챗페이, 연락할 때도 위챗을 쓰고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출장을 서울에 오거나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열애아홉은 위챗페이를 못 쓰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텐센트가 사실상 중국인의 거의 뭐 생활에, 소비에 점령했다고 보면 되고 텐센트 영업이익이 근데 카카오 약간 다른 거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순이익을 합한 것보다 텐센트가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많이 버는데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많이 버는데 얘네는 반대예요. 텐센트가 알리바바와 이게 네이버라고 보면 되죠. 바이두 이것도 뭐 네이버죠.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요.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순이익률이 뭐 29%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텐센트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텐센트가 2011년 여기죠. 그런 변신. 지금까지는 QQ 메신저와 게임 회사였지만은 여기서 생태계를 만드는 소비 생태계 구축으로 가고 투자를 하고 걔들을 IPO하고 올리면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소비 생활 붐을 타고 그대로 페이가 중국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화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고요. 물론 그러다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는 B2B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겠다. 이제 소비는 다 했으니까 산업재 쪽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제 MS나 구글이나 이런 애 보니까 올라가더라. 우리도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꾸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카카오는 이거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얘네처럼 소비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일단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 가면 물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사라는 거냐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줄 알고 연막을 깔았죠. 뭐냐? 우리 카카오는 항상 기대감을 주는데 돈은 못 벌고 기대감을 주는데 이제 돈을 못 벌고 기대감을 주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미리 연막을 깔았어요. 자, 기대감을 줬습니다. 정말 텐센트요? 야 정말 소비 생태계를 장악해서 이거 텐센트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던디 형들 그거요? A, B, 야 내가 3번 속았거든. A, B, C에서 3번 P를 토했는데 이번에 D인데 D는 어쩔까요? 야 이거 역사는 반복되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가? 우리가 모두 놀렸던 A에서 물렸 때도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니? 우리가 카카오 19만원님 아이디만 보면 어떻게 19만원에 샀냐고 그렇게 우리가 비웃었고 뭐 누가 카카오 물렸다 그러면 아니 이거 뻔한 거 맨날 물린다고 B에서도 비웃고 C에서도 비웃었는데 과연 우리는 D에서 이제 비웃음을 또 당해야 되는가? 기로에서.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점이에요. 아까도 보여줬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의 문턱에 서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실제로 텐센트와 같은 지배력을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싶도록 노력을 할 텐데 많은 카카오 주주 형님들을 위해서 텐센트의 2011년 여기죠. 여기가 텐센트가 전략을 바꾼 다음에 드디어 발진했던 곳이에요. 카카오도 2019년이 아니면 2020년이 이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뭐 주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커서 글로벌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샀다고? 저 아직 안 샀습니다. 제가 있는 주식은 얘기 잘 안 해요. 얘들아 사야 되니? 물어보고 싶어. 이게 설마 A, B, C, D? 제가 그렇게 모 PD님을 놀렸는데 여기서 물렸다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역시 우리도 저거 한 2년치 놀림을 받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좋은 시간 되세요. 자 안녕.